여기 좀 올려주시면 리더십 3요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인격, 개인의 인격.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워잖아요. 파워. 그러니까 이 리더 할 수 있는 파워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P는 I 곱하기 C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우리 시청자들은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 그 파워잖아요. 힘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I 자승 R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격, 업무, 대인관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려면 첫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 그 인격이야. 두 번째로는 일할 때 업무 관계에서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냐, 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면 나태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업무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격에서 예를 들면 정직이다. 자, 하나 좀 넘겨보시면, 조금 더 클로즈업 시켜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여기 보면 사람이 보편적으로 평균 그냥 일반적인 사람 할 때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가 125점이에요. 어? 평범하게. 평범한 그냥 일반적으로. 저처럼 살면 한 125점은 되네요. 목사님은 리더자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125점 되는데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A를 이렇게 보면 요게 나와요. 뭐냐면 기본 점수가 안 돼. 인격이 10점 만점에서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정직. 정직. 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 이건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너는 정직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사람 앞에 정직하냐, 너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일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직하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나 자신 앞에 내가 물어보는 거야. 정직하냐. 그 다음에 너는 일할 때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농땡이 부리면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 그게 업무의 관계. 이 사람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기준치 5점 만점에서 떨어지는 거야. 평균치에서. 4점이니까. 4점이니까. 업무도 1점이야. 반대로 대인관계가 3점이야. 인간관계.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가 몇 점이에요? 곱하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몇 점이에요? 12점이잖아. 12점. 밑에 나오잖아. 12점이야.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보시면, 그래서 왜 이걸 오늘 하냐면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해보니까 이 교육이 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니까 나중에 가서 뭐 학교에서 회장되고 반장되고 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올렸냐면 인간관계를 올린 거야.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1점이 올라갔네. 근데 곱하니까 몇 점이 된 거예요? 16점. 16점. 4점 올라간 게 33% 성장한 거야. 요걸 보고 우리들은 뭐라고 평가? 그 사람 많이 달라졌어. 달라졌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몇 점이에요? 만점. 4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몇 점이요? 16점이지. 16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균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게 몇 점이라고? 125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33%가 올랐는데도. 성장했어도 리더십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넘겨보면 여기 B를 한 사람 봤는데 한 부분을 잘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인격은 3점인데 일은 진짜 잘해. 일은. 그래서 이 사람은 6점이야. 대인관계는. 자기 일만 해. 대인관계는 빵점이야. 그 이 사람 몇 점이야? 0점이네. 0점이죠. 이런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해 일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넘겨보세요.
그래서 1점 대인관계를 1점으로 올려놔 보니까 18점이 되는데 이게 180% 성장한 거예요. 요게 18점이 되니까. 예. 그렇지만 리더십에서는 안 되죠. 예. 그다음에 하나 넘겨서 보세요. 근데 여기서 B2에서 뭐가 더 올라갔죠? 업무 관계가 올라간 거예요. 일을 미치도록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했는 거야. 일에 대해서는 33%가. 네. 그러나 몇 점입니까? 24점이니까 평균 125점에 많이 못 미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일 잘한다. 일만 잘하냐? 아니면 개인의 인격은 어떠냐? 대인관계는 어떠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요. 네.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향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대인관계가 못하니까. 인격이 예, 예를 들어서 예. 아주 막 전과가 몇 번 있는 사람이 예. 이런 사람이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예.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에다가 해를 끼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넘겨서 그래서 이제 이게 C 타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여긴 평균치가 올라갔죠. 야. 인격이 올라가고 업무 능력이 올라가고 대인관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 지금 몇 점인가 보세요. 252점. 252점이 되죠. 100% 올라갔네요. 예. 200한 50. 125점에서 100%가 넘게 올라간 거죠. 예. 이런 사람은 중소기업 정도를 경영할 수 있는 리더자가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하나씩 다 골고루 올려줘 보세요. 777 해봤어요. 그 343점이죠. 예. 이런 정도 되면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인격도 거예요. 업무도 예. 대인관계도. 이게 평균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분만 잘한다고 그 사람이 리더자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넘겨서 보세요. 저기서 그러면 예. 목사님 네. 인격이 빵이야. 예. 빵인데 업무 대인관계는 물론 잘할 수 없겠지요. 일은 진짜 잘해요. 예. 그런 사람은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지도자를 놔두고 예.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결국에 가서는 백해무익한 예,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8점 정도 돼서 이거는 신이 내린 정말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사람. 지도자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훈련시키거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셔 보면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입니다. 요게. 사람이 500점에서 200점 정도 되면은 소규모 집단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50점이 아니고 125점 밑으로는 사랑구실 못 하거든. 근데 250점 정도 되면은 125점에서 250점 정도 되면 그냥 가정에서 또는 조그만 회사에서 좀 뭐 과장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할 수 있죠. 125점 이상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200점에서 300 정도 되면 중소기업 정도 저렇게 대규모 리더. 그 다음에 국가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300점 이상. 예? 대기업. 예. 그리고 1000점 된다. 이거는 신이 내린 거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 개인의 인격으로 그다음에 대인 관계로 또는 업무의 관계로 요게 균형 있게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이렇게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제일 강조한 것이 인격적인 걸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급훈도 나오고, 학교 네. 교훈도 나오고, 예, 이런 예. 걸 보면, 예. 뭐 성실, 예. 진실, 예. 이 정직,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기초적으로 이런 교육보다는 실용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쓸모가 있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요즘에 그래서 네. 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격교육이거든요. 하나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은 넘겨줘 보세요. 그거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지휘를 맡긴 거야. 네. 일을 해봐. 근데 이 사람이 주어진 지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지휘 리더십을 줬는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 관계 리더십이 안 좋으면 안 따르게 되겠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렇게 되면 네. 관계 리더십이 저렇게 되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파벌을 만들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벌을 만들어서 파벌을 만들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불러 모아. 그런 사람들만. 그러다가 안 들으면 인격이 안 됐으니까 사람을 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지 리더십에서 관계 리더십으로 저렇게 넘어가는데 예. 저런 이제 관계가 보면 그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분이 얘기를 해보면 반에서도 꼭 문제가 있는 사람을 딱 들어가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엄마를 부른대요. 엄마를 부르면은 틀림없이 엄마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네. 정말 그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 리더십이 좋으면 그 사람이 이러는 게 서로 연합이 되니까 성과가 나타나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이러지 않아요. 예. 리더를 양성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자꾸 일꾼을 키워내죠. 이게 이제 5단계 리더십인데 그 아까 처음 단계를 한번 다시 가서 보면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리더십 개발 3요소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인격 조금 앞으로 크로즈업해서 인격이라는 부분에 보면 정직 그렇죠? 성실 그 이 성실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실한 게 아니고 네. 나도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 볼 때 난 성실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가족이 볼 때도 관계 속에서 네.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아. 그리고 그 사람은 일 맡겨놓은 건 틀림없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직하니까 신뢰도 되고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모든 성품이 제가 이제 46가지를 교재를 써서 이거를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근데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런 걸 보면은 예. 참 이런데 목사님 좀 탁월하잖아요. 예? 뭘 탁월해. 아니 제가 보면은 탁월해. 이렇게 탁월한데 어제 그 우리 나라사랑 호남연합회에서 목사님 설교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불을 그 설교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영성에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 어제 설교하는데 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불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장 목사님은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야, 참 탁월한 이렇게 리더자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오늘 또 드네요. 이제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이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성결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품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 이게 뽑는데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인격,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를 얼마만큼 잘 이끌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대인관계,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지나온 이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살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과정을 겪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의 지도자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편협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으로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나는 국민의힘이니까 지금 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가서 보면 인간의 범법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일반인들만도 못한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들어가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 엉망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요. 예. 우리가 가끔 국회에서 청문회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청문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청문회를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종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이게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진영에 딱 갇혀가지고 저게 틀림없이 저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진영을 대변하기 위해서 막 억지를 쓰는 그런 종편 토론을 많이 봐요, 제가요. 예,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네.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예, 예. 아,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예.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고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무슨 지사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고 투표를 해야지.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을 갖다가 뽑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지도자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그림으로 1천면에 가보세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이거요? 하나 더. 아니, 예, 요거.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이 사람 리더십의 역량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양쪽으로 나는 품성도 올라가고 업무 능력도 있고 이렇게 인성이 올라가면 좋은데 개인의 열심히 이러는데 인성이 안 되면 영향력, 리더십의 영향력이 결여되는 거야.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렇게 성품이 골고루 균형 있게 올라가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 업무의 능력, 개인의 인격의 능력 그러면 하나 넘겨보세요. 아까 그러면 이게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66점까지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거야. 국민이 통합이 되어지고. 엄청난.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정도 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리더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쟁에서 누가 잘 싸워서 누가 거짓말을 잘해서 곤모술수에 능해서 사람을 잡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도자들이 못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 다시 아까 우리 자율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